안녕하세요. 오늘 CS 매뉴얼 구축 및 팀 운영 노하우에 관하여 강의를 맡게 된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에 앞서 매뉴얼이라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용 매뉴얼은 고객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고객이 제품을 잘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설명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CS 매뉴얼이라 무엇일까요? 바로 브랜드, 고객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한 설명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는 직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CS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즉 고객 서비스 직원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응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요. 매뉴얼은 고객분들에게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은 질문에 동일한 답변과 경험을 전달한다. CS 매뉴얼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요. 이는 행동일 수도 있고 말투일 수도 있고 브랜드 제품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CS 매뉴얼이 존재한다면 브랜드는 고객에게 일관성 있는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고객 경험이 통일될 때 고객 경험의 가치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CS 매뉴얼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매뉴얼을 제작할 때 우리는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예측하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염두에 둡니다. 배송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제품 하자 또는 고객 응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는 가이드를 통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막혔는지, 또한 어떻게 풀어나갈지 CS 매뉴얼을 통해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정보의 공유 기능입니다. CS 매뉴얼을 작성할 때에는 이슈를 예측하여 작성하기도 하지만 인입된 이슈를 정리하여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팀원이 많거나 팀 간 긴밀하게 일하는 경우 CS 매뉴얼은 정보의 공유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문서는 우리 브랜드의 정책이나 제품의 특성을 상세하게 안내되었기 때문에 우리 제품에서 어떤 부분을 고객분들이 간지러워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CS 매뉴얼에서 답변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CS 매뉴얼이 무엇인지 알아봤으니 한번 설계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브랜드마다 고객 경험 지향점이 다른데요. 매뉴얼을 만들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은 점이 우리 브랜드가 지향하는 고객 경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지향하는 방향이 생긴다면 브랜드의 응대 방식도 이 지향 방향에 따라 가이드를 잡아볼 수도 있고 톤앤매너, 더 나아가 고객 경험팀의 인재상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러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기도 하고 매장에서 사용해 보시는 경험도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세계 어딜 가든 비슷한 고객 경험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고객 응대하는 직원을 뽑을 때 이 지향점을 바라보고 있는 직원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고객 경험 지향점을 생각해 두시면 브랜딩, 고객 경험,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CS 매뉴얼에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은 점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CS 매뉴얼이 아직 없는 브랜드에게는 꼭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실 CS 매뉴얼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리스크를 예측하고 처음부터 가이드를 최대한 잡아두고 싶지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100%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축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톤앤매너만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인입된 CS 건들이 있다면 이 인입된 CS 건을 정리해서 가이드만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CS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하시게 된다면 큰 틀을 하나 잡아두고 하나씩 채워가는 방향도 좋은데요. 예를 들어 커머스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지, 배송 이슈는 어떤 게 생기는지, 환불 및 반품에 대한 응대 가이드 정도부터 틀을 잡아놓고 채워가 주시면 좋습니다. CS 매뉴얼을 만들 때 참고해 보면 좋은 자료가 FAQ인데요. FAQ도 마찬가지로 인입된 CS 건들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인입될 거라고 예상되는 건들을 정리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 FAQ를 참고해서 가이드를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FAQ와 참고해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톤 앤 매너의 통일인데요. FAQ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노트로 적혀 있다면 CS 매뉴얼도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노트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FAQ는 정말 친근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CS 매뉴얼이 딱딱한 노트로 만들어져 있다면 고객 응대하는 직원이 이 매뉴얼을 참고하여 응대할 때 딱딱한 단어나 문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톤 앤 매너가 무너지게 되고, 이 톤 앤 매너가 무너지게 되면 고객 경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FAQ가 큰 틀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 큰 틀을 따와서 CS 가이드를 잡아 보신다면 더 좋은데요. FAQ가 큰 틀이 먼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큰 틀을 기반으로 CS 매뉴얼을 잡아 보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CS 매뉴얼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FAQ와 CS 매뉴얼은 다른 큰 특이점이 있는데요. 이슈에 대한 예외사항이 많이 적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FAQ 같은 경우에는 원칙을 기반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원칙으로 해결되는 이슈들이 나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이슈들이 80%는 이 원칙 안에서 해결되지만 20% 이상은 사실 원칙 외의 사항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AQ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내용이 적혀 있다면 CS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세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매뉴얼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FAQ는 고객분들에게 노출돼도 되지만 CS 매뉴얼은 이런 2안, 3안, 사안이 적혀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 유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예외사항이 아닌 원칙으로 적용된 고객분들이 차별을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사항들은 특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CS 매뉴얼 첫 장은 어떻게 적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브랜드의 고객 경험 지향점 혹은 고객 브랜드의 페르소나를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팀이 매뉴얼을 업데이트할 때 혹은 매뉴얼을 참고할 때 이런 고객 지향점을 참고하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첫 장에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브랜드 지향점이 맞도록 어떤 거를 먼저 세팅할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요. CS 매뉴얼 장점 3가지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기점으로 작성해 보시면 좋습니다. 고객 응대 서비스팀의 업무일 수도 있고요. 절차나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적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황별 응대 가이드를 적어서 우리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이슈, FAQ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이입된 이슈에 대한 답변을 적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브랜드에 문제가 생긴 경우 긴급 응대 매뉴얼은 어떻게 작성해 보면 좋을지도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아마 가장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강성 고객을 어떻게 응대할지, 이 예외 사항들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갈지를 적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브랜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CS 매뉴얼이 상황별로 잘 가이드되어 있다지만 결국엔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은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S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CS팀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면 이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CS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원의 재량을 믿어보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일할 때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CS팀의 예산을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CS팀이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환불률을 낮추자인데요. 이 환불률을 낮추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도 감정 소비에 지치게 되고 내부 직원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감정 노동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고객분들의 만족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최소한의 환불 가이드를 잡아가되 직원의 재량껏 환불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하는 건데요. 유동성 있게 환불 정책을 가져가시게 되면 팀원의 유연한 대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톤 앤 매너를 중심적으로 잡고 가되 세세한 내부 사항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유연한 대처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유연한 대처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직원분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어느 정도 운영 지침이나 목표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직원분들에게 더 많은 다양성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CS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직원분들에게 끊임없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직원분들의 생산성도 향상시키실 수가 있고 생산성이 향상된다 보면 회사의 성장으로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객 경험이라는 세계관을 전사에 공유해 보시는 경험인데요. 사실상 고객 경험은 CS팀에 담당하고 있는 목표가 아니고 전사, 브랜드 전체가 담당해야 되는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가 통일된 고객 경험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직접 응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개발자들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면서 고객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은지 직접 느껴보는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고객의 경험을 전달하고 있는지 개발자분도 직접 느껴보는 문화를 정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CS 매뉴얼을 구축하는 방법과 팀을 어떻게 운영을 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CS 매뉴얼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 볼 수도 없을 뿐더러 100% 가이드를 구축해 볼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품을 점점 발전시키는 브랜드들이고 고객 경험에 대해서 빈 곳을 채워주는 직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CS 매뉴얼은 가이드일 뿐 직원들이 이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재량도 믿으면서 CX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다면 정말 더 나은 브랜드의 고객 경험을 전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더 나은 고객 경험을 만들어 대박나는 소상공인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